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땅이 하나 매물로 나왔고, 또 요런 땅이 하나 매물로 나왔습니다. 또 요런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런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어떤 땅이 이제 건축 계획하기에 혹은 건축 가능 면적, 또 다시 얘기하면 정부 1조 사선의 제한을 덜 받는 땅일까요? 정북 1조 사선이 우리 도시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건물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3D 모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그만 대지의 섹션이 있고요, 도시의 섹션이 있고요. 이 회색 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우리 블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북 방향은 지금 이 블락의 수직의 형태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북 1조 사선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될까요? 자, 이 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지의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기준으로 9m 이하의 부분은 1.5m를 이격하고 9m 이상, 그러니까 9m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9m 이상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대1 요런 이제 경계선으로 정북 1조 사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지 또한 이 대지와 별반 차이가 없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 도로를 면한 이 세 번째 필지의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정북 1조 사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건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쪽 도로를 면한 이 땅의 건물이 남측 도로를 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북 1조 사선 바로 만나는 이 필지보다도 건축에 가능한 영역이 요만큼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측 도로를 면한 땅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필지의 경우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가 긴 필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긴 필지는 정북 1조 사선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자,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이렇게 긴 필지입니다. 동서로 긴 필지이기 때문에 정북 1조 사선도 인접대지에 정북 방향 인접대지에 정북 1조 사선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북 1조 사선이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형태로 있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가 길기 때문에 정북 1조 사선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긴 쪽으로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남북으로 긴 필지보다도
이렇게 동서로 긴 필지가 정북일조 사선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정북 방향이 이렇게 사선으로 형성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정북일조 사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건물은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북 방향이 지금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자, 이 필지의 경우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은 요선과 요선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띄워서 거리 1.5m를 이격시키고 나면은 요런 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 선이 9m 이하의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선이 되고요. 그 이상은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이의 절반만큼 이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은 요 선이 하나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선을 정북 방향으로 선을 연장시키면 요 경계선이 이 땅에 이제 정북일조 사선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북일조 사선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두 필지는 정북 방향으로 9m 이하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측 도로를 면한 이 필지의 경우에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제 건축물에 영향을 덜 주게 되는데요. 건축물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정북일조 사선 이 빨간색 레이어를 꺼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북측 도로를 면한 필지는 사선 지금 정북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면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필지 같은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 두 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꺾이게 되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지와 이 필지는 정북 방향의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필지를 기준으로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대지 경계에서 이렇게 정북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요 필지가 이제 요쪽 면에 인접대지 경계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이 될 거고요. 요 면에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는 요 면이 될 것입니다. 이 필지도 똑같죠.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을 기준으로 이제 정북일조 사선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필지의 경우에는 자, 정북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필지는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정북일조 사선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정북일조 사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상당히 모양은 복잡한데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자, 정북 1조 사선을 끄고 나면은 이제 북측과 동측에 도로를 면한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정북 1조 사선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이 온전하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땅 같은 경우에는 정북 1조 사선을 요렇게 또 요렇게 받기 때문에 한쪽만 사선의 규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네이버 맵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위에서 하늘에서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번 땅, 2번 땅, 3번, 이 땅과 이 땅은 똑같죠. 3번 정북 1조 사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리고 4번 이렇게 있을 때 계획하기 가장 유리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당연히 정북 1조 사선을 적게 받는 이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리한 땅은 이 땅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유리한 땅은 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불리한 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 가능 영역이 정북 1조 사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엔 이제 2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60%짜리 한 층에 60%인 건물을 3개층 짓게 되면, 3개층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180%가 이제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유두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 한 개의 영역이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건축 면적의 양은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이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도시공간 안에서 정북 1조 사선을 받게 되면은 가장 높은 쪽으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이렇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남측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면에 이렇게 코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거 세대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북 1조 사선이 정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남 1조 사선을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북 1조 사선은 도시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 이렇게 네이버에 지도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땅이 하나 매물로 나왔고, 또 요런 땅이 하나 매물로 나왔습니다. 또 요런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런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어떤 땅이 이제 건축 계획하기에 혹은 건축 가능 면적, 또 다시 얘기하면 정부 1조 사선의 제한을 덜 받는 땅일까요? 그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어떤 땅이 가장 이제 계획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이제 요것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북 1조 사선의 제한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정북 방향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네이버 지도에서는 수직의 상부 방향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이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북 1조 사선의 기준이 되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은, 자, 1번 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북 방향을 찾으시고 요 대지 경계, 인접대지 경계를 찾으면은 요런 식으로, 또 이제 여기 조금 받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정북 1조 사선을 받게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경계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필지가 가장 정북 1조 사선을 덜 받을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정북 1조 사선을 가장 덜 받게 되고요. 그럼 2등은 어느 땅일까요? 2등은 요 3번 필지입니다. 3번 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북으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정북 1조 사선의 영향을 짧게 받게 됩니다.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긴 방향이 동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북 1조 사선의 영향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4번 필지가 정북 1조 사선 제한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안 좋은 필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이고요. 정북 1조 사선 너무나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북 방향으로 내 인접대지 경계가 어디인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3계층까지는 1.5m를 이격하고 높이 9m를 넘는 그 건물의 부분들은 정북 방향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 1, 자, 예를 들어서 12m다, 6m를 이격한다, 이 규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이제 다가구 주택의 평면, 단면, 내부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